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 근처 엘라벨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서 조용하고 거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7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을 쏟아부어 지은 그 공장,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줄여서 HMGMA라고 부르는 이 거대한 시설에 지금 사람이 아닌 존재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름 냄새나는 구식 유압 장치를 버리고 56개의 관절로 360도 회전하며 30kg짜리 부품을 거뜬히 드는 그 존재의 이름은 아틀라스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들고 현대차가 소유한 이 로봇은 2026년 1월 CES 무대에 처음 상업용 제품 버전으로 등장했고 바로 그달부터 실제 공장 바닥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현재 2026년에 생산되는 아틀라스 물량 전부 단 한 대도 남기지 않고 이미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구글 딥마인드가 그 전량을 가져가기로 계약한 것입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한편 테슬라를 보십시오. 일론 머스크는 2026년 1분기에 프리몬트 공장 내 모델 S와 모델 X 생산 라인을 통째로 멈추는 결정을 내립니다. 12년, 14년 동안 테슬라의 얼굴이었던 그 두 차종의 생산을 끝내고 그 자리에 옵티머스 로봇 생산 라인을 들여앉히는 것입니다. 연간 100만 대를 목표로 하는 로봇 공장으로 탈바꿈하는 그 결정을 두고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조차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기준으로 이미 1000대 이상의 옵티머스가 테슬라 자체 공장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그 의심들은 서서히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로봇이 일한다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그냥 자동화 아닌가? 맞습니다. 공장의 자동화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1960년대 미국 제너럴 모터스 공장에 처음 투입된 산업용 로봇팔 유니메이트 이후 우리는 기계가 사람을 대체해온 역사를 길게 목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과거의 로봇은 한자리에 고정된 채 정해진 한 가지 동작만 반복했습니다. 볼트를 조이는 로봇은 볼트만, 용접하는 로봇은 용접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품 위치가 달라지거나 예상 밖의 상황이 생기면 멈춰버렸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두 손 들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아틀라스와 옵티머스는 걸어 다닙니다. 계단도 오릅니다. 아까 집어든 부품이 미끄러지면 그 자리에서 다시 잡습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모델이 로봇에게 물리법칙을 이해시켰기 때문입니다.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고 힘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를 미리 프로그래밍된 코드가 아니라 강화학습으로 스스로 터득한 것입니다.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수백만 번의 실패 데이터를 먹고 자란 녀석이 이제 공장 바닥에서 진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믿어온 상식, 공장은 사람의 땀으로 돌아간다는 그 믿음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의 파장은 단순히 공장 노동자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의 가치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로봇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틀라스와 옵티머스를 그냥 비슷한 로봇으로 보십니다.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물건을 짚는다는 점에서 겉모양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틀라스를 보십시오.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원래부터 몸을 쓰는 로봇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30년 가까이 로봇의 몸을 연구해온 그들이 만든 아틀라스는 마치 잘 훈련된 운동선수 같습니다. 관절이 56개나 되고 허리와 머리가 360도 돌아가며 최대 50kg의 짐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스스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걸어가서 배터리를 교체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옵니다.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습니다. 거친 공장 환경에서 당장 쓸모있는 녀석을 만드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반면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전혀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본래 자동차 회사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테슬라는 방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AI를 훈련시키는 회사입니다. 전국을 달리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자동차들이 24시간 도로 영상을 수집하고 그 데이터가 자율주행 AI를 키워왔습니다. 옵티머스도 똑같은 방식으로 훈련됩니다.
테슬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녹화해서 그 데이터로 로봇을 가르칩니다.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를 걸어다니는 자율주행차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완성도보다 AI가 얼마나 빨리 배우느냐에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아틀라스는 당장 전쟁터에 투입할 수 있는 특수부대원이고 옵티머스는 매일 빠르게 성장하는 사관학교 생도입니다. 지금 당장의 실력은 아틀라스가 앞서 보입니다. 하지만 1년 뒤, 2년 뒤를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테슬라 공장 안에서 1000대 이상의 옵티머스가 지금 이 순간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중 한 대가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 그 지식은 나머지 모든 로봇에 즉시 공유됩니다. 인간이라면 평생 걸릴 학습을 이 로봇들은 하루아침에 공유합니다. 여기서 경제적 맥락을 하나 짚어드려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 2025년과 2026년에 이 일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2024년 들어 서서히 완화되면서 기업들의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AI 반도체의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로 뛰는 무어의 법칙이 로봇 두뇌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실시간 판단 연산이 이제는 가능해진 것입니다. 자본과 기술이 동시에 준비된 순간 그동안 실험실 안의 꿈이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뮤니티 분위기를 전해드리면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할 때 1조 원 낭비한다고 욕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신의 한 수였다는 말이 투자 커뮤니티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테슬라 공장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영상 보니 솔직히 무섭다.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웃음이 멈추질 않는다. 이 두 문장이 지금 이 변화의 명암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냉혹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흥분하며 로봇 관련 주식을 뒤지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돈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알짜배기는 로봇 그 자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목해야 할 것, 그리고 이것을 모르면 투자에서 쪽박을 찰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말 인터넷 붐을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 가장 돈을 많이 번 회사는 눈에 띄는 닷컴 기업들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케이블을 까는 회사, 서버를 만드는 회사, 반도체 칩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조용히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로봇 산업도 지금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아틀라스 한 대가 움직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관절마다 들어가는 초정밀 감속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모터의 빠른 회전을 힘있는 느린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변속기와 같습니다. 이 감속기의 정밀도가 0.001mm만 틀려도 로봇이 물건을 짚다가 떨어뜨립니다. 세계에서 이 정밀 감속기를 제대로 만드는 회사는 손에 꼽힙니다.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나브테스코, 그리고 최근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로봇의 눈입니다. 3D 비전 센서, 라이다, 심도 카메라 없이는 로봇이 물건을 찾지도 못합니다.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기술입니다. 여기에서도 소수의 핵심 공급업체들이 전 세계 로봇 시장에 부품을 댑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로봇의 두뇌입니다. 아틀라스의 AI는 구글 딥마인드와 협업으로 개발되었고 옵티머스는 테슬라 자체 AI 칩인 AI5를 씁니다. 하지만 그 두뇌를 훈련시키고 구동하는 데 필요한 엔비디아의 GPU는 양쪽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현대차도 테슬라도 중국 로봇 기업들도 모두 엔비디아 앞에 줄을 섭니다. 로봇 시장이 커질수록 엔비디아의 매출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옥석 가리기의 기준을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시연 영상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 공장에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느냐를 보십시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실적 발표에서 로봇 관련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매출이 시연 계약인지 반복 주문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반복 주문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진짜입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춤추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공장 바닥에서 너트를 조이고 배터리를 옮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벌어들이는 생태계를 보십시오. 이것이 버블과 실질의 경계선입니다. 중국의 추격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유니트리, 프리에, 딥로보틱스 등 중국 로봇 기업들이 미국 기업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의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중국 로봇이 요리하다 접시를 깨는 영상을 보며 웃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실패 데이터가 AI 학습의 자양분이 됩니다. 1년 뒤에는 그 로봇이 더 이상 접시를 깨지 않을 겁니다.
중국의 제조업 인프라와 비용 경쟁력이 로봇 산업과 결합하기 시작하면 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도 올랐지만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기업들이 몇 배 더 뛰었습니다. 로봇도 똑같습니다. 완성 로봇을 만드는 현대차 테슬라가 아니라 그 로봇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핵심 부품 기업들을 지금 눈여겨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철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밍에 관해서입니다. 지금은 2026년 초입니다. 아틀라스의 2026년 생산 물량은 전부 팔렸고 옵티머스는 이제 막 공장 라인에 들어선 수준입니다. 언론은 연일 로봇 혁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요란할 때는 보통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섣불리 뛰어들면 고점에서 매수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진입 타이밍의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로봇이 인간보다 느리다, 아직 상용화까지 멀었다, 로봇 기업 실망스러운 실적이라는 기사가 쏟아질 때가 오면 바로 그때를 주목하십시오.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잠깐 주춤하는 그 시기가 오히려 가장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반대로 로봇 생산 100만 대 돌파, 아틀라스 완전 자율 운영 성공 같은 헤드라인이 뜰 때는 매수의 시점이 아니라 매도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분야를 봐야 하는지도 좁혀드리겠습니다. 완성 로봇 기업 자체보다는 감속기와 서버모터 같은 정밀 구동 부품 분야, 비전 센스와 라이다 분야, 그리고 로봇 훈련에 쓰이는 AI 인프라와 GPU 분야입니다. 이 세 분야는 어떤 회사의 로봇이 이기든 관계없이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마치 금광채굴 열풍이 불었을 때 곡괭이와 청바지를 팔았던 리바이스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녀 세대를 위한 제언도 드리겠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라 하는 조언이 틀렸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더 하셔야 합니다. 네가 하는 일의 어느 부분이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네가 로봇이 할 수 없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라고 가르치십시오. 현재 옵티머스와 아틀라스가 잘하는 일은 반복적이고 물리적인 작업입니다. 창의적 판단, 낯선 상황에서의 즉흥적 대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구축,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최소한 지금 당장은. 여기서 냉철하게 한 가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대차의 HMGA 공장에는 지금 아틀라스 파일럿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규모 전면 배치는 2028년이 목표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도 지금은 내부 데이터 수집 단계에 가깝습니다. 이 기술이 성숙하기까지는 2-3년이 더 필요합니다. 로봇이 내일 당장 모든 직업을 빼앗는 디스토피아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정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속도가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 이것만큼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봇이 단순 반복 노동을 대신해서 인간이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이익이 로봇을 소유한 소수의 기업과 주주에게만 돌아가고 일자리를 잃은 다수의 노동자에게는 새로운 빈곤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기술의 방향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봇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부는 결국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할까요? 로봇을 소유한 기업과 주주들의 것일까요? 아니면 그 로봇을 가르치고 공장을 설계하고 유지해온 노동자와 사회 전체의 것이어야 할까요? 지금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